윤석열 씨가 대통령의 의자에서 쫓겨나고 당장 직무를 수행 못하니까 쫓겨났죠. 이 대통령의 의자에 한덕수가 앉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죠. 이 직무대행을 누가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통령의 피를 타고 대통령인 아버지의 아들로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이 허용했을 때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 마라. 사실은 대통령이 아닌 겁니다. 직무정지란 그런 뜻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를 누가 하느냐. 순서대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렇게 순서를 쭉 정해놨습니다. 봤더니 국무총리가 한덕수 씨였습니다. 그래서 1순위니까 권한대행이다. 권한대행 하겠느냐 이렇게 된 것이죠. 1순위. 한덕수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된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된 겁니다. 순위대로. 그러면은 만일 한덕수 씨가 대통령 권한대행 하기 싫다 이러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그만두면 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 자리는 반드시 한덕수 씨가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많은 경우에 이게 좀 본인에게 힘들고 이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물론 민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인수책임, 내가 하겠다고 했으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권한대행 하겠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보통 생각할 때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더 높지요. 더 권한이 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도장 찍어야 할 서류에 도장 찍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그 카드 같은 겁니다.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덕수 씨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그 직책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 직책은 이름을 지워버리고 쓰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자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쓰는 것이 합당하죠. 그 이름은 총리가 들어가거나 그 사람이 실격이 되면 장관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
정부 조직법에는 대한민국 정부에는 권한대행이라는 기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한덕수 씨가, 국무총리인 한덕수 씨가 권한대행 순위 1순위인데 그 순위대로 오케이를 했다. 그러면 어떨 때 이 권한대행이 없어지느냐 하면은 총리가 없어지면 없어집니다. 권한대행을 없앨 수는 없고 권한대행은 이름도 없다. 그냥 대통령의 일을 할 수 있는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자리라든지 뭐 대통령을 표시하는 배지라든지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좋은데 이 사람이 정부에서 직책을 갖고 있는 것은 국무총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권한대행을 하면서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어서 좀 만만했던 것인지 국민의힘은 우리가 여당이다. 우리는 진짜 대통령의 당이었다. 그러니 권한대행 당신은 B급이야. 뭐 이런 태도인지 권한대행더러 요구하는 게 아주 많죠. 이거 하면 가만 안 두겠다. 이거는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른 면에서 권한대행을 옥죄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한덕수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총리였던 이 사람이 지금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타나면 대통령의 절친이라는데 뭐 이러면서 그 앞에서 다소곳이 무릎을 모으고 앉아서 권성동 씨가 하는 말을 받아 적는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권성동 씨가 처신을 잘못한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원래 그렇게 다소곳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국민에게 보이면 욕먹는 것은 권성동 씨가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대통령 권한대행을 권성동 국무총리로 대우를 하면서 온갖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뭐 대중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습니까? 내란죄를 저질러서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비상계엄 선포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 이 범죄를 수사하는데 국회에서 앞설 수밖에 없는 탄핵으로 가기도 했지만 그래서 법안도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그런 법안, 특검법 이런 것도 빨리 공포를 해야 하고 또 헌법재판소의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국회하고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더불어민주당하고 협력을 잘 안 하고 있죠. 국민의힘하고 협력을 하면 이 모든 법 절차 이것을 자꾸 방해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권한대행의 임무를 해태하면 해태라는 것은 게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임무를 해태하면 탄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권한대행의 임무는 정상적인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윤석열이라면 지금 내란 혐의를 가지고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윤석열이라면 헌법을 위반해서 병력을 가지고 국회를 쳐들어갔던 윤석열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자기의 임무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대통령. 지금까지 정상적인 대통령은 설령 자기 자신을 향한 수사라 하더라도 특검법이 들어오면 특검 법안을 공포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탄핵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윤석열 구하기를 하려는 쪽. 여기는 보니까 조선일보도 이번에 이런 보도를 했는데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은 한덕수 씨가 되겠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200명의 찬성,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하루 이틀 전부터 이미 나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고 그래서 탄핵 소추를 하는데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국회 운영위 김상수 전문위원이 벌써 지금이 아니고 좀 전입니다. 2024년 10월에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의힘 쪽에서 제출한 법안이겠죠. 뉴스도 나왔죠. 이 법안을 검토하면서 전문위원이니까 검토 보고서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과 동일하게 직무대행자에게도 이걸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때 이미 탄핵될 것을 각오했던 것인가? 국민의힘 측에서는. 또 이 김상수 전문위원은 그 당시에 지금 보면 정부에서 비상계엄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는데 혹시 그쪽에 줄을 섰던 것인가? 좀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 보고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이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대한 특별 법안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김상수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 이게 법률안을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이 전문위원이죠.
이 사람이 헌법을 위반해서 이런 조언을 했다. 법률안 검토 보고서에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보고서를 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상수 전문위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석 전문위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했다. 우선 우원식 의장은 이런 사람을 임명한 데 대해서 사과하고 파면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검토 보고서를 낸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밝혀서 공개 해명을 하십시오. 이것을 근거로 신문이나 방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탄핵하려면 대통령과 동일한 의결 정족수로 해야만 한다.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도하고 방송했던 모든 매체는 정정 보도를 하고 정정 방송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우리가 함께 봅시다. 헌법 제65조, 이게 탄핵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제1항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것이 헌법 제65조 제1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2항입니다. 제1항의 탄핵 소추는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몽땅 다 국회의원,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 대상에 대한 탄핵 소추는 무조건 3분의 1 이상 발의, 과반수 찬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다 들어갑니다. 다만 대통령은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요거만 빼내는 것이죠. 이게 다만 단서에 들어갑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제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탄핵을 할 때는, 탄핵소추 의결을 할 때는 무조건 3분의 1 발의 과반수 찬성입니다. 누가 됐든. 대통령은 한 명입니다. 대통령만 과반수 발의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여기 어디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습니까? 단서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습니까? 이렇게 일괄 정족수가 정해져 있고 예외로서 딱 대통령 한 명만
가중정족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대통령 비슷한 사람, 대통령 권한대행 이렇게 늘려갈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김상수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은 꽝이다. 그걸 검토보고서로 냈느냐. 이 문제 국회에서 먼저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 조문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소추됐습니다. 그래서 단서는 여기에서 지금 대통령이 빠진 상태죠. 현재 대통령이 한 명이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것이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든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든 무조건 나머지 바로 2항 본문에 의한 정족수로 간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대통령은 한 명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경호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를 더 격상시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닌 것이죠. 일만 해라. 사실 예우라고 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기는 합니다. 또 하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 국회 검토 보고서 그리고 지금 그 조선일보라든지 하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한독수가 민주당에게 위협받는 것을 막아내겠다. 이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습니다. 탄핵 소추됐으니까. 그래서 이 권한 대행을 하던 한독수 권한 대행이 다시 탄핵 소추가 됩니다. 그러면 이 논리에 따르면 권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겠죠.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3분의 2, 200명이나 찬성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권한 대행이 직무 정지되어 있어서 헌법에 따른 2순위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고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이 되겠죠. 그 법적 근거가 뭡니까? 없죠. 헌법에 없습니다. 법률에도 없습니다.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이 생깁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왜? 권한 대행이라는 정부 기관을 인정해서 가중정족수 3분의 2, 200명 이상을 주장했으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만일 탄핵소추가 된다고 하면은 총리의 직책이 탄핵소추가 되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 대행의 1순위가 박탈되는 겁니다. 권한 대행의 직무정지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권한대행이라는 정부 조직은 없고, 그리고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 일을 하라는 표현에 불과하다. 이 정도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수는 없고,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권한대행은 총리가 할 때도 있고 장관이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1순위가 없으면 2순위가 이렇게 가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에는 일반 정족수가 모두 몽땅 일반 정족수다. 대통령만 가중 정족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결국 한덕수 총리를 탄핵 소추할 때는 그 의결 정족수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된다. 누구나 다 그것이다. 지금 이것을 분명히 알아둡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